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컴버그의 대상관계 살펴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투사적 동일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내담자의 이 투사적 동일시가 개인 분석가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시아라는 여자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고요. 매력과 지성을 갖추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줍니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필요한 정서적인 지원은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제 묘사되고 있냐면요. 아버지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유혹적이었고 지배적인 성격을 가진 엄마에 의해서 통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필요한 적절한 금지, 규칙, 규범을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가 사랑을 느낄 때만, 해주고 싶을 때만 딸에게 유혹적으로 대했다는 거, 이기적인 아버지였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금지의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 약한 초자 기능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초자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니까 초자의 병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 집단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니 보면 친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딸의 인생을 통제했고요. 그리고 딸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오이디푸스기에 적대적인 무의식적인 환상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요게 나중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자도 잡히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적대적인 그런 무의식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성장병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 여자를 치료하는 게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이 치료는 컴버그가 실패한 치료입니다. 네,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여자분의 투사적 동일시에 끌려다닌 거예요. 당해버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여자의 투사적 동일시를 분석하고 그것을 제대로 대처한 게 아니라 그 역동에 휘말려가지고 조종당해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한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아픈 사례입니다. 컴버그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컴버그가 왜 실패를 했는지 분석한 결과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치료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루시아 치료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장이라든지 병원의 이사장들이 일반 이렇게 내담자들이 들어오면 막 귀빈대하듯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올 때는요. 병원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귀빈을 대하듯이 이 여자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병원 전체가 들썩들썩 거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서 이 병원장이 이제 병원 의사들이 이 여자 진단을 내렸는데 이 병원장은 루시아의 진단 그리고 치료하는 접근법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하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자기 그 의사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표현하거든요. 또 반면에 병원 의사들은 이런 퇴행적인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병원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에서 치료 접근법적인 면에서 병원장 그룹하고 지금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하고 지금 대립하고 갈등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병원장들이 이 여자를 막 이렇게 귀빈 다루듯이 하니까 자기의 의견은 수렴 안 해주고 거기에 조종당하고 가는 걸 보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적대적인 분위기가 병원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루시아를 이제 컴버그가 맡아서 치료를 하게 됐거든요. 요때는 컴버그도 분석가로서 초짜였을 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치료적 허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이 루시아가 이제 서서히 이제 컴버그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정신과 의사가 자신에게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과 규칙, 치료 작업에 참여하라고 경직되게 요구하는 것은 나쁘다.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에 동의하도록 컴버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병원 규칙에 따르는 것보다는 나는 지역대학 통신과정을 밟아서 거기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컴버그는 동의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병원 동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컴버그한테 이제 살짝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아무래도 환자에게 조종당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하는 거 한번 의심해봐라 이렇게 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컴버그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자가 학교 교육 통신문들이 이렇게 소포로 오지 않았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 여자가. 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컴버그가 그걸 직면시키니까 이 여자가 되려 이제는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컴버그가 이전 정신과 의사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는 관심 안 보이고 공부 계획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막 그냥 분노를 폭발하면서 컴버그를 비난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컴버그가 학교 공부에 대한 건 지가 먼저 얘기한 거지 컴버그가 말한 거 아니거든요. 컴버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자, 이런 그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상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루시아의 통신 교육에 관한 일을 이제 C 박사라고 컴버그만 치료 들어가는 게 아니라 C 박사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C 박사에게 보고했지만 C 박사하고 그 병원장하고 같은 친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병원 관리직하고 지금 컴버그하고 의견 차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C 박사는 컴버그가 그 규칙 지키는 거에 중요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자 살살 달래가면서 치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컴버그는 아니라고 너무 중요하고 거짓말하는 거 초자와 병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절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버그는 루시아의 속이는 행동에 대해서 중대성에 대해서 너무 그걸 경솔하게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두 사람 사이 견해 일치가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병원장하고 C 박사가 이렇게 어떻게 합의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루시아를 컴버그에서 떼어내서 컴버그는 쫓아내고 다른 정신과 의사한테 맡기기로 해버립니다. 컴버그가 졌지요.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이 컴버그 이제 즉각적인 그 반응은요, 경로하고 실망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루시아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자는 간접적으로는 C 박사와 A 박사 병원장급들 그 고위직을 조종해서 컴버그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 마음에 안 드는 컴버그 쫓아냈지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심한 자기 파괴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루시아는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진 다음에 진짜로 알코올 및 그런 약물 남용이 다시 재발되어서 결국 병원을 떠나면서 치료는 종결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컴버그가 이 실패한 사례를 이렇게 잘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는 이 여자 그 투사적 동일시에 병원뿐만 아니라 자신도 말려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이후의 과정이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치료적 밀월 관계였죠.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치료적 밀월 관계라고 한 것은 역전이 반응해서 루시아의 병리적인 과대자기, 그러니까 그녀의 자기애적 구조와 컴버그가 일치적 동일시를 했던 거예요. 이런 역전이 반응은 컴버그가 그녀의 루시아의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유인당한 거예요. 조종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은 조종당했는데 그 역할은 아버지 역할은 유혹적일 뿐만 아니라 루시아가 찬양할 만하고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존재는 아니죠. 자, 일치적 동일시가 왔을 때 컴버그가 빨리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밀월로 딱 짝이 되어져 있으니까 컴버그가 그거를 분석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루시아가 통신교육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깨지는 거죠. 루시아가 통신교육과 관련해서 컴버그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컴버그 안에 마음 안에 무의식 안에 어떤 반응이 왔냐면 의심과 박해적인 입장으로 돌변한 거예요. 컴버그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를. 자, 컴버그는 이런 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나중에 분석한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루시아의 그런 해리된 과학적 초자하고 상보적인 동일시를 느낀 거예요. 컴버그는. 루시아의 그 해리된 그런 그 과학적 초자를 이제 컴버그가 느껴서 의심하게 되고 박해적인 입장이 되어졌죠. 컴버그는. 반면에 루시아는 해리된 과학적 학대를 받는 굴욕적인 자기 표상하고 동일시가 되어졌지요. 자, 그런데 루시아는 요것만 된 게 아니라 컴버그에게 박해적이고 냉담하며 조종하는 어머니 이미지를 투사하는 동시에 루시아는 그런 과학적인 이미지하고 자기가 또 동일시해서 컴버그를 조종하면서 통제하지요. 어머니 이미지하고도 루시아는 또 동일시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컴버그를 막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상황과 어떤 데는 자기가 대상 표상 엄마 이미지 가지고 컴버그 조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컴버그한테 과학적인 엄마 이미지 던져놓고 또 자기는 학대받는 아이 대상 자기 표상을 가지면서 요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현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컴버그를 조종하는 거죠. 통제하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컴버그가 요걸 못 알아챕니다.
나중에는 알아채지만, 자, 이렇게 유혹적인 거에 그 여자 조종하는 거에 그대로 넘어가는데, 자, 요 다음에 이제 컨버그가 또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컨버그가 느끼는 역전이 반응은요, 묘하게 연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컨버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역전이 반응은요, 환자가 내재화된 원시적 대상 관계를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인 그 반응인 것,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적대적인 반응이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컨버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버그는 루시아가 던지는 투사적 동일시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안에서 뭔가 묘한 반응을 보이는 적대감을 또 그 집단 안에서 보여주는 그 역할을 컨버그는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병원은 병원 그 의사들은요, 병원장을 비롯한 그 정신분석 연구소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병원장이 지금 루시아 가족에게 조종당해서 자신들의 그런 정당한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수렴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그 의사들은 이사장이나 병원장에게 적대감이 막 있었어요.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 있는데, 이게 루시아가 그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조종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이 병원 내부에 있는 적대적인 환상들이, 적대적인 감들이 더욱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막 그러면서 병원은 이런 적대감이 이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미묘하게 강력한 그런 무의식적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컨버그가 A 박사 의견에 너는 그만 손 떼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자, 이런 A 박사 의견에 복종할수록 컨버그가 쉽게 물러날 수 있도록 무의식적인 압력을 가한 겁니다. 참 묘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컨버그가 복종하게끔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쉽게 손을 떼도록 만든 거,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이렇게 복종하게끔 만든 거는, 그거는 묘한 반항심이 그 속에 있던 겁니다. 자, 그냥 원래 원칙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컨버그가 자신의 의견이 옳다면 정확하게 병리적 초자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한테 정확한 병원의 규칙을 지키고 조종당하지 않고 그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병원이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요게 지금 치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컨버그가 자기 의견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이고 같이 싸워야 되죠. 병원장에게 강력하게. 그래서 그 여자 그 치료에서 복종하면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지요. 근데 이 병원 내에 묘한 분위기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 여자에 대한 화가 나 있는 거니까 이것을 복종하게끔 하는 거는 이 반항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병원 그 이사장들을 향한, 병원 관리직을 향한 반항심을 병원 의사들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진짜는 치료를 해야 되죠. 더욱더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이 여자를 올바르게 끌고 가고 치료해내는 게 이게 병원 의사들의 의무잖아요. 정신분석가들의 의무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만두게끔 복종하도록, 그냥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따르도록 그냥 쉽게 손을 떼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아주 나쁜 결과를 만들었지요. 자, 요렇게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내적 대상관계, 적대적인 환상, 이거하고 병원 내에 잠재져 있는, 이것도 결국은 그 여자들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들이거든요. 이 적대적인 사회적 갈등이 컨버그의 역전이 반응 안에서 서로 맞물려 있어서 컨버그가 쉽게 그 치료를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요걸 조금 더 보면 이 컨버그의 태도와 환자가 요 다음 어떻게 하냐면 복종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수하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컨버그가 그 여자를 향해서 그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컨버그의 태도하고 환자가 컨버그와 병원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병원 전체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철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 신경 끊고 가버리는 거예요. 냉담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철수 반응이 나타나서 결국 치료가 종결되고 그 여자는 딴 병원 가버리거든요. 자, 병원이 이 여자분에게 계속 제공했어야 되는 거는 튼튼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전적인 돌봄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초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줘야 되는데 이게 타락해버렸죠. 이게 완전 죽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의 그 무의식적인 환상을 컨버그한테 투사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면서 적대적인 환상, 그 죽음의 공포 환상을 막 만들어지게 해서 컨버그를 죽게 했죠. 컨버그가 그 투사적 동시에 완전히 말려버려서 죽게 한 다음에, 또한 병원 직원들과 컨버그는 또 그녀를 같이
병원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컴버그는 같이 함께 그 여자분을 죽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병원 지휘관들은 루시아를 향한 임상 토론에서 A 박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컴버그를 홀로 내버려둬서 그냥 컴버그가 쉽게 물러서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치료 작업을 개진하고 싸우면서 막 싸우면서 치료 작업,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나와버렸죠. 이것들이 치료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죽어버렸죠. 자, 요렇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 안 좋은 상황,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루시아의 가족 병원리가 병원 내에서 그대로 재현된 거거든요. 루시아의 엄마는 엄청난 부를 이용해서 루시아의 병원 치료를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병원 의사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버렸잖아요. 뒤로 물러서게 돼버렸잖아요. 자, 이건 루시아의 치료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자, 이러한 사태는 아버지가, 루시아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통제당하고 유혹종이지만 사용할 수 없었던 루시아의 가족의 이력이 연장된 겁니다. 엄마한테 꼼짝 못하면서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것이 요 병원 안에 그대로 나타나서 병원 의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자, 요 루시아가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그 배경이, 그 무의식적 환상 배경이 그대로 그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루시아가 A 박사를 유혹한 건, 병원장을 유혹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현한 것이지만 치료가 와야 되니까 이제 유혹도 끝났어요. 루시아도 관심 끝이에요, 이제. 자, 치료가 결렬된 것은 루시아와 어머니가 병원 체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발휘한 결과였어요. 루시아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통제한 것과 루시아가 병원에서 자기 파괴적인 조종 행동을 보인 것은 극적인 짝을 이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 가족이 병원이라는 세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결과 병원에서 부패와 복수심의 분위기가 생겨났고요. 그러한 분위기는 결국 의사들이 철수해버리게 만들었죠. 죽어버린 거예요. 딸의 치료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 한 사람 가족의 그 역사가, 가족 전체 분위기가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이 집단으로 철수하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루시아의 그 무의식적 환상이 그 다음에 그대로 컴버그에게 그냥 투사적 동일시로 들어오는 바람에 컴버그가 완전 조종당해서 치료해서 컴버그가 손을 떼게끔 만들었지요. 자, 루시아는 내재화된 과학적인 전 오이디푸스적 어머니 이미지가 지닌 파괴적인 힘을 사용해서 오이디푸스적인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상징적으로 파괴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오이디푸스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금지를 적절히 배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무의식적인 그 전 오이디푸스적인 어머니의 이 환상 이미지가 파괴적인 게 너무 크니까 이걸 아버지의 힘이 이걸 관리를 못했죠. 이게 절대란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어머니의 힘이 이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이 여자분에게 좋은 초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막 이렇게 파괴해버렸죠. 과학적인 초자 전조를 주위 환경에 이제 투사해서 이제 그 루시아는 병원에서도 적대감이 들어오게 만들고요. 컴버그에게서도 적대감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결국 치료가 망쳐지게 됐죠. 자, 어린 시절 루시아의 환경이 지닌 병인적 요소들은 그녀가 A 박사 컴버그를 무의식적으로 유혹하는 것에서 재현되었고요. 그들은 병원이라는 대규모 집단에서도 그런 것을 재현시켜버렸죠. 자, 이 루시아의 내면에 존재하는 적대적인 환상은 주변 환경에 이렇게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컴버그와 그 병원 관계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적대적인 무의식적인 환상은 내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쁜 좌절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투사적 동일시에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내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자꾸 실패하게끔, 안 좋고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분석을 하는 거는 바로 이 무의식적인 환상의 내용들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내 외부 환경 속에서 이런 나쁜 영향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실패의 반복적인 역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 개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도 나 이 무의식적 환상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컴버그가 이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감사합니다.